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수마케팅 농부 여수만옥입니다. 저는 지금 제 무밭에 와 있습니다. 김장 담을 수 있는 무밭에 와 있고요. 굉장히 잎이 무성하죠. 씨 뿌렸던 게 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좀 이따 이제 줌으로 끌어당겨서 얼마큼 자랐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왜 지금 이 무 방송을 지금 바쁘긴 한데 하냐면은 지금 날씨가 지금은 굉장히 따뜻해요. 근데 반짝 추웠잖아요. 근데 배추와 무, 주, 김장 그 채소 중에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날씨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갑자기 추워질 때 무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 같은 경우는 영하로 가까이 가서 만일에 이제 기온이 그 추운 기온에 노출이 되면 얘가 얼거나 바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온 뿐만 아니라 체감 기온 있죠. 보통 한 3, 4도 되더라도 바람이 많이 불어버리면 체감 기온이 영하 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수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밤 온도가 한 6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체감 기온은 한 3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3도 정도가 더 떨어져요. 그래도 무는 괜찮아요. 0도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영하로 떨어졌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럴 경우 빨리 뽑든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다음 추위가 오기 전에 뭔가 무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는 날씨가 따뜻해요. 그래서 한 열흘간은 지금 걱정 없이 무가 따뜻하게 굉장히 이제 자기 몸집을 크게 부풀리는 비대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크기가 지금 딱 적당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작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무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다음 추위를 대비해서 여러분께서 미리 대비하시라고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티로폴 박스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요? 무가 만일에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 뭐 0도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무 같은 경우는 뽑아야 합니다. 무 같은 건 뽑아서 제가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좀 여러 개가 난 게 있어서 여러 개가 난 거 중에서 하나를 뽑을게요. 좀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짜잔. 네, 무 좀 작은 거 뽑았습니다. 너무 큰 거 뽑으면 아까울 것 같아서. 그래도 너무 좋은데요. 이거 놔두면 엄청 커질 수 있는 무인데, 자, 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하고 이 위에 나와 있는 지상부에 나와 있는 잎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이 무 부분을 절단해야 돼요. 그런데 절단할 때 보시면은 가능하면 무가 아깝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싹이 돋아요. 그러면서 무가 맛이 없어지니까 가능하면 조금 아깝더라도 가능하면 여기 바짝 잘라서 더 이상 싹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는 물 묻히지 마시고 장갑을 살짝 끼고 이렇게, 자, 이 무를 흙을 털어요. 흙을 털어 가지고 요거 이제 잘라내죠. 바짝 자르셔야 돼요. 바짝 자르셔야 무가 깨끗하게, 그리고 맛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관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왜냐하면 얘도 지금 호흡을 하기 때문에 습이 차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호흡에 의해서 수분이 나오니까 곰팡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신문으로 감쌉니다. 신문으로 감싼 다음에 이 스티로폴 박스 안에 넣어서 보관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문으로 감싸고 그 다음에 비닐까지 한 겹 더 감싸서 그 다음에 농막 안에다가 두거든요. 농막인데 이거는 비닐하우스 농막이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보관이 돼요.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한 겨울에도 2, 3도 정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거의 저온조장고처럼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먹어도 저 같은 경우는 무가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물은 뭐예요? 무 자를 칼과 신문지와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만 있으면은 겨울철 무 보관은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혹시 이 과정을, 전체 과정을 좀 보고 싶으시면 제 동영상 겨울철 무 보관 방법이라고 하는 작년 10월 30일, 그러니까 11개월 전에 촬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좀 동영상이 길지만 어떻게 이 시래기를 보관했고 이 무를 싸서 넣었는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아이고 아깝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거 가지고 장아찌를 담아 볼게요. 이걸 놔두고요. 자, 그러면은 무가 얼마큼 자랐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자, 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중순에 씨를 파종을 해서 지금 요 정도 자랐는데요. 원래는 이 비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닐, 양파 마늘 9개의 구멍이 뚫린 90 비닐을 씌웠고요. 90 비닐에 이렇게 무씨를 한 7개, 그러니까 9개의 구멍에 7개를 채워서 넣었기 때문에 지금 빡빡하게 무가 많이 자랐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한 3개, 4개만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2배로 많이 심어서 잘 자랄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중간쯤에 있는 무도 굉장히 두꺼워요. 이 정도로 두꺼워요. 근데 이게 뭐가 두껍냐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무를 뽑으려면 저희는 11월까지는 영하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25일 이상 더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는 몸집을 엄청나게 불립니다. 물과 양분만 충분하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무가 굉장히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고, 지금 비닐은 벗긴 이유가 얘가 지금 그 양파 구멍 안에 있는 그 비닐에 꽉 차 있어요. 잘못하면 여기에 자국이 생겨요. 우리 고무줄 바지처럼. 그래서 다 풀어줬고, 그리고 얘네들한테 영양분을 줄 때 비닐 위에 뿌려지는 것보다는 직접 땅 위에 뿌려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비닐을 다 걷어줬습니다. 이 겉에 비닐은 상관없으니까 괜찮고, 이 안쪽에 있는 비닐은 혹시나 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껍거든요. 예, 굉장히 두꺼운데 굉장히 무가 크잖아요. 근데 비닐에 감싸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거나 만일에 물을 많이 줬을 경우에는 습이 차가지고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료도 잘 들어가고 물도 잘 들어가고 잘 증발되라고 비닐을 다 벗겨줬습니다. 자, 전체적인 한번 그 풍경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 무의 생육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영양분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이런 전잎 같은 경우는, 이런 전잎 같은 경우는 띄워버려도 되고, 좀 안에 있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생기는 경우거든요. 자, 전반적으로 색깔을 한번 보시죠. 진초록이어야 되는데 진초록은 아니고, 아이고 나비가 생겼어요. 자, 나비가 생기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이렇게 나비가 활동한다는 건 곧 여기다가 알을 낳고 애벌레가 생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녁에는 내일서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는 걸 대비해서 약을 한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은 지금보다 나중에 후기로 갈수록 안 하셔야 되기 때문에 후기에는 아예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약을 하시고 나중에는 약을 안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막판에 정말 벌레가 생기면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거든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약간 영양분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약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걸 해주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에는 약간 영양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걸 줄 겁니다. 일단 뿌리는 제제하고 그 다음에 그 연면 시비를 할 수 있는 제제를 알려드릴 건데, 우선 연면 시비를 할 수 있는 제제를 알려드릴게요. 연면 시비는 바로 이겁니다. 세븐칼봉이라고 하는데 KBT 주식회사, 좀 생소한 주식회사일 수 있는데
칼슘과 붕소가 함께 들어있어요.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칼슘하고 붕소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붕소하고 칼슘이 같이 결합이 돼야만 얘네들이 잘 움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과 붕소는 한 말 탈 때, 한 말 영양제 탈 때 요 뚜껑으로 하나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타면은 배추하고 무하고 같이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3회, 4회 정도 뿌리기 때문에 요거 하나 갖고 계시면 텃밭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1년 내내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칼슘 붕소와 함께 뭘 쓰냐 하면은 모두 싹 제품인데 칼마라고 해서 칼슘과 마그네슘도 씁니다. 요거 한 3번 쓰고 요거 한 2번 쓰는데요. 당연히 칼슘은요 항상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냐 하면 마그네슘은 광합성 할 때 필요해요. 광합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미량 요소가 마그네슘인데요.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렇게 초록으로 유지될 때 필요하고, 얘네들이 초록으로 유지돼야만 아래 뿌리로 영양소로 영양분이 충분히 가서 무가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제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헛골에 뿌릴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요 비료 성분을 손으로 만지는 건 썩 좋은 게 아니어서 요건 바로 NK스타라고 하는 건데, 좀 이따가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카메라 돌려서 보여드릴 건데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알갱이처럼 생겼고요. 요런 거는 이렇게 헛골에 뿌려주면 됩니다. 헛골에. 근데 요런 NPK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불안해서 얘네들이 직접 닿게는 뿌리지 않습니다. 헛골에는 뿌려도 얘네들 무나 잎에 직접 닿지 않게 뿌리고요. 그냥 뿌려도 되는 건 바로 야라 제품인데, 야라 제품은 보통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대신 약해가 없어요. 이렇게 알갱이처럼, 아까처럼 알갱이처럼 생겼지만 얘는 이렇게 무에다가 이렇게 뿌려도 약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표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칼슘과 붕소, 아미노산, 그 다음에 미량 요소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꽤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많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한 봉 쓰면 저는 반년 이상? 저는 좀 밭이 넓으니까 반년 이상? 그 다음에 텃밭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 이상 쓰실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이제 제가 눕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거울 모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보기가 좀 자, 요거는 추비 전용 제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헛골에 뿌리는 거 NK스타. 질소와 칼륨과 NK, 그 다음에 마그네슘, 유황, 아미노산, 미량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추비로 쓰기 좋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헛골에 뿌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냥 무 잎에다가 뿌려주고 나중에 물만 뿌려주면 되는 나이트 라보라고 하는 건데, 야라 제품입니다. 요거는 질소 15%, 칼슘 26%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붕소가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꿀통 배추 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무 같은 경우는 붕소도 들어있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거나 까맣게 변하는 그런 것도 예방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다 사비로 사서 합니다. 뭐 어디 제품한테 협찬받아서 쓰는 거 아니고요. 다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쓰는 거고요. 여러분, 이 육안으로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얘네들이 약간 누런빛이 뜬다거나 전잎이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때에 맞게 처방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얘네들이 축 처졌다 그러면은 물을 좀 주시던가. 근데 축 처졌을 때 물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안에 뭔가 과습이 돼가지고 얘가 썩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겨울철 동해 걸리지 않도록 무 어떻게 관리하는지 후기 관리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